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촛불 집회입니다. 지난 주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박사님, 벌써 세 번째 집회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 주말에 집회는 상당히 규모도 지금 커졌어요. 주최 측 발표로는 5천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또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돼서 한국 역사에 처음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까지 열렸습니다. 네. 이날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 이 참석자들의 정부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매서웠어요.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자를 만들어 놓고 네. 그 의자를 향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도 상당 기간 이어졌거든요. 네. 아마도 이것은 지지난주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한 행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 신발을 던지는 그 모습,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박사님, 그런가 하면 또 현장에서 임대차 5법에 반대한 서명도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현재 이 시위대들의 가장 큰 이 불만 사항은 결국 정부가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자도 아닌데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보고 특히 부동산 한 채도 없는 중산층이나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은행의 규제 또는 정부의 규제에 맡겨서 집을 아예 살 수도 없다. 30대,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 마련의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. 지금 그런 얘기인데 지금 특히 지적하신 것 중에 지금 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국회에 이번 7월 달에 임대차 관련 5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거든요. 네.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성토를 했어요. 임대차 5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와 그러니까 월세와 전세가 생기면 그것을 신고해야 되고 또 그 임대료 올리는 것에 상한선을 둬야 되고 또 임차인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임대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더 기간을 보장해야 되는 그것이 임대차 3법이었는데 네.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그 1년에 얼마씩 또는 2년에 얼마씩을 올릴 것인가 하는 표준 임대료를 정부에서 정해서 준다. 이런 대목에 대해서 그 상당히 붕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네, 박사님, 그래서 그런지 실검 챌린지까지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실검 챌린지가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네. 그 중에서는 나라가 네 거냐, 네. 뭐 이런 얘기, 문 대통령 내려와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특히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소급 입법입니다. 과거에 이미 정책을 정해놓던 것을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 뒤집어버리는 이를테면 임대사업자들 지금 받고 있는 피해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중에서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거래 계약을 뒤흔드는 문제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죠. 헌법을 무시하는 소급 입법 웬 말이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지난 주말에 그 합동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소급 입법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까지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네. 아무튼 이 부동산을 둘러싼 이 국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부동산 촛불 집회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